안녕하세요. 시니어 나무사연 소개하는 김옥순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 인주. 올해 50살이다. 사람들은 내 삶이 성공의 표본이라고 말한다. 겉으로 보기엔 그랬다. 중견 건설 자재 그룹 회장인 남편 민호, 명문대를 졸업하고 유학을 앞둔 똑똑한 아들 준이, 그리고 굴지의 기업가와 결혼을 앞둔 아름다운 딸 시은까지. 나는 이 모든 완벽한 그림의 중심에 서 있는 품위 있는 사모님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성공은 26년 동안 내가 짊어져온 침묵의 헌신 위에서만 가능했다. 1998년 24살의 나는 30살의 민호를 중매로 만났다. 그는 성실해 보였고 막 시작한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무엇보다 나를 간절히 원하는 듯한 눈빛에 끌렸다. 결혼을 약속했을 때 시부모님은 내게 하나의 숙제를 내어주셨다. 바로 10살짜리 막내 시누이 시은을 돌보는 일이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시은의 친모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우리 노인네들이 키우기엔 벅차단다. 인주야. 내가 시은이에게 엄마가 되어주렴. 그때의 나는 순진했다. 낯선 아이를 품는다는 책임감이 무서웠지만 그 작은 아이의 맑은 눈빛을 보자 거절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을 믿었고 그들의 슬픔에 진심으로 공감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처참한 기만이었는지 나는 26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다. 결혼 후 나의 신혼생활은 없었다. 나는 곧바로 민호의 작은 사무실에 합류해 격리를 맡았고 퇴근 후에는 시은의 작은 엄마이자 가정교사가 되었다. 나는 대학에서 배운 회계 지식을 10분 발휘해 민호의 사업을 꼼꼼하게 관리했다. 나는 민호가 사업가로서의 비전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방패이자 때로는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결혼 7년 차 아들 준이를 낳았을 때도 나의 일과는 변하지 않았다. 시은은 준이에게는 세상 둘도 없는 누나가 되었고 나는 두 아이를 키우는 행복으로 스스로를 위로했다. 시은은 언제부턴가 나를 작은 엄마 대신 엄마라고 불렀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이 가정이 나의 것이 되었다고 믿었다. 2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민호의 회사는 수백억대 자산그룹으로 성장했고 나는 그 성공에 기여한 완벽한 내조자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나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어쩌면 의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시은은 내가 모르는 친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고 민호는 사업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보였다. 시부모는 언제나 나를 칭찬하고 고마워했다. 그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 어떤 그림자도 나는 고마움과 미안함의 빛으로 해석했다. 올해는 나에게 가장 행복해야 할 해였다. 시은이 결혼을 하기 때문이다. 상대는 국내 굴지의 건설사 일가 아들. 시은의 아름다움과 민호의 재력 그리고 나의 품이 있는 뒷받침이 합쳐져 성사된 완벽한 혼사였다. 나는 시은의 결혼식 준비에 온 힘을 쏟았다. 웨딩드레스, 예단, 혼수. 내가 직접 발로 뛰며 고른 물건들이 시은의 방을 채웠다. 엄마 고마워.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 시은이 예물로 받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환하게 웃을 때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래, 나는 충분히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었다. 26년의 세월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나는 그 믿음의 꼭대기에 서 있었다.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을날 시어머니께 마지막으로 드릴 옛날 보석함 때문에 시댁을 찾았다. 인주야, 그 보석함은 거실 벽장 깊은 곳에 있단다. 낡은 상자들 속에 숨겨져 있을 거야. 벽장 문을 열자 캐캐 묵은 냄새와 함께
수많은 짐들이 쏟아질 듯 쌓여 있었다. 구석진 곳에 먼지가 두껍게 앉은 나무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시어머니의 말대로 낡고 허름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법한 상자였다. 그 상자 안에 보석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손을 뻗어 상자를 꺼냈다. 상자는 잠겨 있지 않았지만 왠지 모를 무게감이 느껴졌다. 보석함은 없었다. 대신 안에는 빛바랜 사진 뭉치와 서류들이 가득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나도 모르게 상자를 들고 시부모님의 시선이 닿지 않는 안방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상자 안의 내용물은 시간의 흐름을 멈춘 듯 26년 전의 순간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가장 위에는 20살 초반의 민호와 앳된 여자, 그리고 갓난아기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있었다. 낯선 여자는 시은을 낳은 친모일 터. 사진 속 세 사람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나는 이미 그 여자의 정체를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 손을 떨게 만든 것은 그 아래 놓인 공식 문서들이었다. 시은의 출생신고서, 아버지란에 선명하게 새겨진 민호,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자녀란에 시은의 이름, 그리고 모란에는 낯선 여인의 이름과 함께 친권 포기라는 붉은 글씨가 박혀 있었다. 시은은 시누이가 아니었다. 시은은 민호가 나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낳았던 숨겨진 딸이었다. 26년의 세월이 폭포수처럼 무너져 내렸다. 내 머릿속의 모든 기억들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10살짜리 아이를 맡아달라던 시부모의 간곡한 부탁, 내가 격리 일을 하면서도 시은의 숙제를 봐주던 밤들, 시은이 나를 엄마라고 부를 때의 벅찬 감정, 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나만을 위한 프레임이었다. 나는 그저 남편의 혼외자를 완벽하게 숨기고 키워줄 도구였던 것이다. 숨이 막혔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목을 죄었다. 나는 손을 덜덜 떨며 서류를 상자에 다시 밀어넣고 벽장문을 닫았다. 밖으로 나가는 발걸음은 솜털처럼 가벼웠지만 내 안의 영혼은 이미 수백 년 묵은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가라앉았다. 어머님, 보석함은 찾지 못했지만 제가 다른 짐을 정리해 드릴게요. 나는 완벽하게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날 밤 나는 잠든 척 민호 옆에 누워 그들의 대화를 기다렸다. 시부모님은 내가 떠나자마자 민호와 통화를 시작했다. 스피커폰으로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는 나의 심장을 칼로 찌르듯 난도질했다. 응, 민호야. 인주가 다녀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야. 시은이 결혼식만 끝나면 되겠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안도감이 가득했다. 당연하죠, 어머니. 그 여자는 돈밖에 모르는 한심한 여자예요. 평생 저한테 붙어 살려고만 했지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여자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재산 관리를 맡겼다지만 정작 중요한 알짜배기 재산은 5년 전부터 시은이 명의 가족 신탁재단으로 안전하게 돌려놨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내가 아는 그 다정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경멸이 가득한 낯선 괴물의 목소리였다. 그래, 시은이한테 다 물려주는 게 맞지. 26년 동안 내 딸을 시누이라고 속여 키우게 했으면 이 정도 대가는 받아야지. 시은이 결혼식 끝나면 바로 이혼 서류 내밀어. 위자료? 재산 분할? 한 푼도 줄 필요 없어. 그 여자가 내조로 기여한 건 맞지만 명의가 없으면 끝이야. 시아버지가 거친 목소리로 거들었다. 시은의 결혼식이 끝나는 즉시 나는 이혼당하고 빈털터리로 내쫓길 계획이었다.
내가 26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 내 영혼과 시간을 바쳐 키운 아이들, 내 손으로 일궈낸 남편의 사업, 이 모든 것이 나를 속이기 위한 치밀한 각본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나를 돈밖에 모르는 한심한 여자라고 단정하며 내 삶을 도구로 취급했다. 나는 침대 위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에는 26년간 민호가 내게 맡겼던 모든 재정, 서류의 숫자들이, 회사의 장부가, 비밀스러운 거래 내역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시작했다. 민호와 시부모의 대화는 길었다. 그들은 시은의 결혼식 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시은의 예비시댁에도 이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인주를 내쫓고 재산을 확보하려는 그들의 탐욕은 끝이 없었다. 민호는 내가 사업 초기부터 격리를 맡아 재정의 모든 흐름을 알고 있다는 것을 장점이라고만 생각했지. 그것이 나에게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나는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났다. 민호는 출근 전 내 이마에 키스하며 여보, 시은이 결혼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아. 당신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야. 사랑해. 라고 말했다. 역겨움이 솟구쳤지만 나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당신이 나를 믿어줘서 가능했죠. 라고 답했다. 그날부터 나의 복수는 시작되었다. 첫 번째, 나의 무기를 파악한다. 26년 동안 나는 민호 회사의 실무경리, 재무이사, 그리고 가정의 자산관리자 역할을 해왔다. 민호는 복잡한 서류 작업을 귀찮아했고 모든 중요한 문서를 내게 맡겼다. 나의 손에는 그들의 모든 치부가 담겨 있었다.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민호가 시은에게 안전하게 넘겼다고 믿는 그 가족, 신탁재단의 허점을 파고드는 것이었다. 두 번째, 시간이다. 시은의 결혼식은 일주일 후. 나는 일주일 안에 민호의 왕국을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했다. 폭발은 가장 고요하고 빛나는 순간에 일어나야 한다. 시은의 결혼식 날 모두가 가장 행복하다고 믿는 그 순간에 나는 가장 먼저 아들 준이의 방으로 향했다. 준이는 민호와 달리 눈썰미가 좋고 영리했다. 무엇보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었다. 나는 준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다. 이 처절한 싸움에서 나의 유일한 아군이자 조력자는 준이뿐이었다. 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내가 들어도 믿기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어. 나는 준이에게 벽장 속에서 발견한 서류 사본을 보여주었다. 준이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에서 충격과 분노, 그리고 나에 대한 연민이 교차하는 것을 보았다. 엄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말씀만 하세요. 제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준이는 강했다. 그는 민호처럼 냉정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아들의 지지와 연대는 나에게 엄청난 힘을 주었다. 복수는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엄마와 아들이 배신자를 응징하기 위한 공동작전이었다. 우리는 준이의 유학 준비를 위장하여 민호의 사무실 컴퓨터에 원격 접속하는 방법을 마련했다. 준이는 이미 민호 몰래 회사 보안 시스템의 작은 틈을 알고 있었다. 그 틈은 준이가 어렸을 때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했던 IT 회사에서 배운 기술이었다. 민호는 나를 돈밖에 모르는 여자라고 했지만 나는 26년간 그의 사업을 지탱해 온 재무의 여왕이었다. 그들의 탐욕이 만든 구조 속에는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치명적인 약점들이 숨어 있었다. 그들이 나를 이용해 얻은 부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나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들이 나를 속였던 기간 26년.
나는 그들이 행복하게 쌓아 올린 모래성을 단 일주일 만에 무너뜨릴 것이다. 침대에 누워 민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그가 얼마나 안이한 인간인지 깨달았다. 그는 나를 그저 장식품이나 돈밖에 모르는 아내로 치부했지만 26년간 그의 사업의 모든 비밀은 내 손을 거쳐갔다. 그가 알짜배기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가족신탁재단은 나에게 가장 익숙한 먹잇감이었다. 복수를 결심한 순간 나의 심장은 멈춘 듯 차가워졌다. 더 이상 울거나 슬퍼할 에너지는 없었다. 내 몸은 끓는 용광로가 아닌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빙하가 된 것 같았다. 나는 이제 인주가 아니라 26년의 세월을 통째로 훔쳐간 도둑들에게 심판을 내릴 얼음 여왕이었다. 나의 유일한 전우는 아들 준이었다. 우리는 매일 밤 11시 민호가 깊이 잠든 후 준이의 방에서 만났다. 준이는 노트북 2대를 펼쳐놓고 나를 기다렸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전율이 감돌았다. 그는 어머니를 배신한 아버지를 응징하는 이 작전에 어른보다 더 냉철하게 임했다. 엄마 아버지가 사용하던 사무실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하는 건 성공했어요. 하지만 5년 전부터 중요 데이터는 클라우드 기반의 암호화 서버에 저장하고 있었어요.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바꿨고요. 준이가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괜찮아, 준아. 비밀번호는 내가 알지. 민호는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은 습관이 있어. 가장 중요하고 비밀스러운 정보에 접근할 때 쓰는 암호는 시은이의 생일과 내 결혼기념일을 조합한 숫자였지. 내가 그의 아내이자 시은의 새엄마였기 때문에 그 조합을 썼을 거라는 치밀하면서도 역겨운 심리였다. 나는 그 숫자를 준이에게 알려주었고 5분이 채 되지 않아 준이는 민호의 안전한 클라우드 서버 깊은 곳으로 침투했다. 우리가 찾아야 할 핵심 정보는 3가지였다. 1. 가족신탁재단의 법적 허점. 나를 재산 분할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설계된 이 재단의 위법성 또는 취소 가능성. 2. 회사 자금의 횡령 증거 민호가 나 모르게 빼돌린 비자금의 흐름과 규모. 3. 핵심 파트너사의 신뢰관계 붕괴 가능성. 민호 회사가 의존하는 주요 협력사 및 채권단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가장 먼저 분석한 것은 미래건설그룹 시은 재단이었다. 민호는 자신의 지분을 재단의 기부 형식으로 넘기고 시은을 재단의 수혜자로 지정했다. 겉보기엔 합법적인 상속수단이었지만 나는 재단 설립 서류 깊은 곳에서 하나의 낯선 조항을 발견했다. 재단의 설립 목적 및 운영 자금의 출처는 배우자의 공동재산, 기여분을 배제하고 오로지 설립자 민호 개인의 특유 재산으로만 구성됨을 확인한다. 나는 코웃음을 쳤다. 특유 재산? 민호의 사업 초기 자금은 시부모님에게서 받은 것이 맞지만 회사가 지금의 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26년간 무보수로 격리와 재무를 담당하며 투자와 리스크 관리를 해왔기 때문이다. 나는 장부에서 민호의 개인 채무를 상환해주기 위해 내 친정 어머니가 제공했던 비공식적인 차용 금액을 찾아냈다. 그 금액은 지금의 가치로 수백억 원에 달했다. 준아, 이 차용증 사본과 함께 내가 26년간 서명하고 처리했던 모든 재무제표를 추출해. 이 재단은 민호의 특유 재산이 아니야. 내 재산 기여분이 절대적으로 들어갔다는 법적 증거가 차고 넘쳐. 나는 손끝 하나 떨지 않았다. 다음은 비자금. 민호의 이메일 서버를 뒤지자 해외 페이퍼 컴퍼니와 주고받은 수십 건의 이메일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다. 국내 자재 매입 가격을 부풀려 이익을 해외 계좌로 빼돌리는 이중 장부의 증거였다.
금액은 상상 이상이었다. 5년간 누적된 횡령액이 수천억 원에 달했다.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완벽한 증거야. 이건 단순히 이혼 소송에서 재산을 더 받는 차원이 아니야. 민호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고 법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핵폭탄이지. 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민호는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라 거액의 세금 포탈범이자 횡령범이었다. 복수 계획을 실행하는 3일 동안 나는 완벽한 사모님의 역할을 수행했다. 오전에는 시은의 결혼 준비를 위해 청담동의 최고급 웨딩숍을 방문했다. 시은은 내 손을 잡고 행복에 겨워했고 나는 그녀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죄책감을 느껴야 했다. 하지만 그 감정은 한순간이었다. 시은이 행복하게 자란 이 모든 기반 자체가 나의 희생과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나의 분노는 다시 차가워졌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없었으면 난 이렇게 완벽한 결혼식은 꿈도 못 꿨을 거야. 괜찮아, 내 딸. 내가 행복하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행동은 더 이상 애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배역에 몰입한 배우의 연기였다. 오후에는 민호의 중요한 거래처 사모님들과 골프 모임에 나갔다. 나는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었고 그들의 남편, 즉 민호의 사업 파트너들에 대한 미세한 정보들을 수집했다. 민호의 회사는 현재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자금 조달의 상당 부분을 정호 캐피탈이라는 사모펀드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호 캐피탈의 대표는 신용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인물이었다. 정호 캐피탈 준아. 이쪽으로 소문을 흘려야 해. 그들이 민호 회사의 재정 상태를 의심하게 만들어야 해. 회사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 말이야. 준이는 밤새 민호 회사의 신용평가 보고서를 분석하고 익명으로 정보 유출에 적합한 채널을 찾았다. 결혼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나의 복수 시나리오는 3가지 단계로 나뉘었다. 1. 이혼 소송 서류 완성, 나의 26년 공동재산 기여분을 명확히 입증하는 자료 첨부. 시은 재단의 무효화를 위한 소송 동시 진행. 결혼식 다음날 새벽 민호가 가장 정신없을 때 변호사를 통해 민호와 시부모에게 송달. 2.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익명 제보 파일 발송.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횡령. 세금 포탈 증거 파일 이메일. 이중 장부 사본 첨부. 결혼식 당일 오후 3시. 축하 연회가 한창일 때 각 기관의 업무 시간에 맞춰 동시 발송. 3. 정호 캐피탈 대표에게 익명 메일 발송. 민호 회장의 부도덕한 자금 운용 및 해외 비자금 조성에 대한 합리적 의혹을 담은 보고서 송부. 절대 확실한 증거는 아니지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수준의 떡밥 투척. 결혼식 전날 밤 정호 캐피탈 대표가 주말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메일을 확인할 시간에 맞춰 발송. 의심을 품고 주말 내내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나는 이 모든 서류를 분류하고 정리하며 50시간 이상을 잠 한숨 자지 않고 보냈다. 피곤했지만 나의 내면은 이상하리만치 맑고 투명했다. 26년 동안 억눌렸던 나의 자아가 이제야 비로소 깨어나 민호의 세상을 해체하고 있었다. 결혼식 전날 밤 시은은 신부 대기실에서 입을 웨딩드레스를 최종 확인하러 왔다. 그녀는 기쁨에 가득 차 있었고 나를 안으며 말했다. 엄마, 저 진짜 행복해요. 엄마가 없었으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시은에게는 정말 미안했다. 그녀는 나쁜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거짓말의 가장 큰 희생자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민호와 시부모가 시은의 미래를 위해 나를 이용했듯이 나 또한 그들의 파멸을 위해 시은의 결혼식을 이용해야 했다. 시은의 결혼식은 민호의 장례식이 될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민호와 함께 식사를 했다. 그는 들뜬 기분으로 내일 있을 결혼식과 그 후 곧 시작될 자신의 새 사업 확장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보, 내일 시은이 결혼식 끝나면 우리도 좀 쉬자. 당신 덕분에 시은이가 좋은 곳으로 시집가게 되었어. 당신 공이 크지. 당신 몫은 내가 따로 챙겨줄 테니 걱정 마. 그가 말하는 따로 챙겨줄 몫이 이혼 통보와 빈손으로 쫓겨나는 것임을 알기에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민호 씨. 저는 항상 당신을 믿어요. 내일 시은이 결혼식,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결혼식이 될 거예요. 모두가 오래도록 기억할 만한. 나는 그에게 와인 잔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다. 민호는 잔을 받아들었고 나는 내 잔을 들었다. 나의 잔은 축배가 아닌 파멸에 대한 맹세가 담겨 있었다. 새벽 3시 정호 캐피탈 대표에게 익명의 메일이 발송되었다. 메일함의 보내기 완료를 확인한 준이가 내게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 준아. 이제 우리의 시간을 되찾을 시간이야. 창밖은 새벽의 어둠이 짙었다. 내일 해가 뜨면 26년간 이어져 온 완벽한 거짓의 프레임이 깨질 것이다. 나는 이제 이혼당할 아내가 아니라 모든 것을 파괴하고 빼앗긴 것을 되찾을 심판의 여왕이 되어 결혼식장에 입장할 준비를 마쳤다. 결혼식 당일 아침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평소와 다름없이 완벽한 화장을 하고 가장 우아한 한복을 차려입었다. 나는 오늘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자 심판관이었다. 26년의 세월이 응축된 나의 마지막 연기를 선보여야 할 시간이었다. 준이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밤새 준이는 익명 서버를 통해 국세청, 금감위, 그리고 정호 캐피탈 대표에게 각각의 증거 파일과 합리적 의혹을 담은 보고서를 발송 예약했다. 오후 3시 정확히 축배가 터지는 순간에 엄마, 예약 발송 완료. 이제 우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돼요. 준이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웨딩홀은 화려함의 극치였다. 수많은 하객들이 몰려들었고 민호는 생애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오늘이 자신의 왕국이 더욱 확고해지는 날이라 믿었을 것이다. 나를 내치고 친딸 시은을 최고의 가문으로 보내며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했다고 확신하는 표정이었다. 신부 대기실의 시은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엄마 정말 떨려요. 라고 속삭였다. 나는 시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너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신부가 될 거야. 걱정 마렴.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다. 시은에게는 그 어떤 죄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나를 향한 26년의 기만이었기에 이 파국을 막을 수는 없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민호와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하객들 사이에서 위풍당당하게 빛났다. 나는 민호의 아내이자 시은의 어머니로서 가장 빛나는 위치에 서 있었다. 나는 그들의 완벽한 위선 속에 섞여 들어가 그들을 무너뜨릴 가장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다. 결혼식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주례사가 단상에 올라 두 가문의 결합을 축복했다. 신랑 신부는 오늘 양가 부모님의 크나큰 사랑과 희생 위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신부 시은 양의 어머니 인주 여사께서는 친자식처럼 시은 양을 키워내시며
이 가정을 헌신적으로 보듬으셨습니다. 26년간 이어온 헌신적인 사랑과 내조에 우리는 뜨거운 박수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다. 민호는 나를 바라보며 고마움이 아닌 이제 곧 너를 내쫓을 거야라는 승자의 미소를 보냈다. 시부모님은 내게 고개를 끄덕이며 수고했다는 눈빛을 보냈다.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가 나의 분노에 마지막 기름을 부었다. 축사가 끝난 후 하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축배를 들기 위해 와인 잔을 채웠다. 바로 이 순간이었다. 나는 조용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민호가 의아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평소에 우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저는 26년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며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축하 인사는 예정에 없던 순서였다. 민호 씨, 저의 26년은 당신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로서 당신의 성공을 위해 바쳐졌습니다. 저는 당신 회사의 격리이자 재무였고 당신 가정의 조력자였습니다. 나는 민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저는 시은이의 엄마였습니다. 26년 전 저는 시은이를 신우이로 소개받았고 그녀의 어머니가 되어 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받았죠. 저는 그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홀 안에 미묘한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하객들은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다. 하지만 일주일 전 저는 민호 씨가 26년간 숨겨온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발음했다. 시은이는 제 시누이가 아닙니다. 시은이는 민호 씨가 저와 결혼하기 전에 낳은 숨겨진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6년간 그 사실을 모른 채 그들의 혼외자를 키워주고 재산을 불려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호라는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정적은 마치 비명 같았다. 시은이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그녀는 충격으로 주저앉았다. 시부모님은 경악에 질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민호는 창백하게 질린 채 단상을 향해 달려왔다. 인주, 당장 내려와. 무슨 짓이야? 민호가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이건 단순한 가정사 폭로가 아닙니다.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 기만은 단순히 제 감정을 배신한 것을 넘어 26년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치밀한 사기 행위였습니다. 그때 나의 계획이 담긴 두 번째 폭탄이 터졌다. 준이는 미리 준비된 소형 스피커를 웨딩홀 시스템에 연결해 놓았고 내가 지정한 특정 키워드 사기 행위가 나오자마자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시은이 결혼식만 끝나면 되겠지? 민호 음성 당연하죠, 어머니. 그 여자는 돈밖에 모르는 한심한 여자예요. 정작 중요한 알짜배기 재산은 5년 전부터 시은이 명의의 가족, 신탁재단으로 안전하게 돌려놨습니다. 시아버지 음성 시은이 결혼식 끝나면 바로 이혼 서류 내밀어. 위자료? 재산 분할? 한 푼도 줄 필요 없어. 명의가 없으면 끝이야. 녹음은 민호 일가가 나를 조롱하고 이혼 후 나를 빈털터리로 내쫓으려는 계획을 명확히 담고 있었다. 하객들은 웅성거림을 넘어 경악과 분노에 휩싸였다. 특히 시은의 시댁 측 하객들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이게 바로 26년간 저를 속여온 이들의 진실입니다. 나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그들의 파멸을 직시했다. 그리고 정확히 오후 3시 준이의 스마트폰 알람이 울렸다. 국세청, 금감위, 정호 캐피탈 대표에게 익명의 제보 파일이 성공적으로 발송되었다는 신호였다.
민호는 내게 달려들어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지만 시은의 시아버지가 먼저 민호의 멱살을 잡았다. 민호 회장, 이게 무슨 추잡한 짓이야. 당장 해명해. 우리 아들을 속여. 혼란은 곧바로 사업적 파국으로 이어졌다. 하객 중에는 민호 회사의 주요 주주와 파트너사 대표들이 있었다. 그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그 순간 민호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정호 캐피탈, 긴급회의 소집이라는 문자가 떠 있었다. 정호 캐피탈 대표는 이미 준이가 보낸 익명의 의혹 보고서를 확인했고 민호 회사의 비자금 조성 정황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신뢰를 잃은 채권단의 움직임은 곧바로 자금 인출과 대출 회수로 이어질 것이다. 민호 씨, 당신이 그토록 안전하게 만들었다던 가족 신탁 재단은 무너질 겁니다. 26년간 내가 쌓아 올린 공동재산 기여분에 대한 모든 증거, 당신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린 수천억 원의 횡령과 세금 포탈 증거는 지금 이 순간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조용히 마지막 비수를 꽂았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26년간 자신이 구축한 모든 것이 자신이 돈밖에 모른다고 경멸했던 아내의 손에 의해 단 하나의 결혼식, 오후 3시에 완전히 해체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경찰과 국세청의 수사는 결혼식 직후 시작되었다. 민호는 횡령과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고 그의 회사는 금융당국의 압수수색으로 마비되었다. 시부모님은 사기 결혼 공모제 및 재산 은닉 혐의로 함께 수사를 받게 되었다. 시은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지만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진심을 전했다. 시은아, 너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너는 이 거대한 거짓말의 피해자일 뿐이야. 하지만 너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의 26년 삶을 도구로 사용했어. 나는 내 삶을 되찾아야 했어. 너는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가렴. 내 엄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시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증오가 아닌 복잡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결혼은 파혼으로 끝났다. 민호의 몰락과 함께 그의 가족 전체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소송을 진행했다. 내가 제출한 26년간의 회계 자료와 재무제표, 그리고 결정적인 녹취록은 나의 승리를 보장했다. 나는 민호가 나 몰래 빼돌린 비자금의 일부까지 회수했으며 시은 재단에 대한 나의 공동재산 기여분을 인정받았다. 재판이 끝난 후 나는 민호에게서 완전히 독립했다. 그의 이름, 그의 재산, 그의 그림자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준이는 나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다. 그는 유학 대신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을 돕기로 했다. 회수된 재산으로 나는 건설자재 시장에서 독립적인 유통회사를 설립했다. 26년간 민호에게 바쳤던 나의 재무 지식과 사업 통찰력은 이제 나 자신을 위한 무기가 되었다. 나는 이제 50살이다. 26년의 세월을 거짓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그 긴 세월이 나를 속이는 동안 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지식과 인내심을 갖게 되었다. 복수는 끝났다. 나의 마음은 더 이상 차가운 얼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시 뜨겁게 고동치기 시작했다. 나는 26년의 세월을 되찾았고 잃어버린 나를 되찾았다. 이제 인주는 타인의 희생이 아닌 자신의 의지로 빛나는 진정한 보석이 될 것이다. 나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